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4년산 신곡 매입 가격을 지난해와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한 미국 종합처리장 RPC의 매입자금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벼 매입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RPC는 가점 5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평가 등급이 오르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 한도가 커지고 금리는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아울러 수학기 매입 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총 1,500억 원의 우대 자금도 벼 매입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RPC에만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입 가격을 지난해보다 내린 곳은 우대 자금을 차감하는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2025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엔 총 5,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으로 1차 모집에선 3,000명을, 2차에선 2,000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겐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에선 농해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농한기에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해 근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가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2일 경기 화성시의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동절기 14번째 AI 확진입니다. 중수부는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보내 농장에서 사육하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와 출입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남부 7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수부는 가금류의 폐사가 증가하거나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포털로 지정된 위기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위기부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공감만셀은 12월 한 달간 기부에 참여한 모든 기부자에게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위기부에서 기부한 모든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GS25 모바일 5,000원 상품권과 다이슨 청소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이사는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비롯해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 적립과 추가 이벤트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농어민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법은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민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개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농가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 원을 기록했지만 농업소득은 1,114만 원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농가부채는 4,158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감염을 미리 살필 수 있는 전문가 상담 앱을 개발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국가 검역병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상담 앱은 과수농가가 사과나 배 줄기 등에 생긴 궤양 증상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농진청이 보유한 사진 정보와 비교해 감염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줍니다. 또 겨울철 궤양 외에도 봄철 새순과 꽃, 열매 사진 등으로도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폭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해 자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광주와 양평, 안산, 의왕 등 9개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난 관련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축사 철거비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특별 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재정 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농업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동비 지급 대상은 2024년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참여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입니다. 활동비 지급액은 1헥타르당 중간 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천 원 등 최대 67만 4천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 845명으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2025년부터 신청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탄소 영농 활동에 더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끌어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국산 밀콩 우수 생산단지에 영암 군서농협 등 4개 단지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생산단지는 분야별로 공동 영농 활성화와 품질 제고, 판로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국산 콩 분야에선 영암 군서농협이 대상을, 화순 천운농협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국산 밀 분야는 해남 호성 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을, 무안 청계농협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산 밀콩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 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가공, 유통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남부권 10개 시군에 3,0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발전 시군 자율사업 26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태안군 드론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논산시 청년 로컬 브랜드 복합공간 조성, 부여군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위원회는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